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와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사실 계속 지켜보면 반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거나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예. 댓글에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반영하는 편이거든요. 양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은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오늘 엄청 일찍 들어왔거든요. 근데 볼 게 좀 많아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연기금이 오늘 코스피를 팔았어요. 이게 파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 제가 뜯어보진 않았습니다. 뜯어보진 않았는데 조금 이따 같이 보시죠. 얘들이 어떤 걸 팔았고 어떤 매도 스탠스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 증시가 중대 기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거의 조정 한 번 없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연기금의 매수였거든요. 근데 그 연기금이 팔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예산 일은 아니죠. 다음 주에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시장을 보지 않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저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 오늘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조정장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까고 보니까 또 연기금이 팔았네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제가 폰으로 보고 있는 화면을 캡처했는데요. 지금 1시 22분이죠. 1시 22분이었고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체크만 합니다. 지금 오늘 매동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것만 딱 봐도 알겠죠. 아, 오늘 장이 별로 안 좋겠구나. 안 좋구나. 국내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이제 27일 유럽 종량학회 에스모, HLB 이수 앱지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한미약품 이런 업체들이 여기 나갑니다. 근데 이게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바르셀로나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에스모 콩그레스 2019입니다.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는데요. 엘리바가 LSK HLB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여기서 아파티닙, 리보세라닙 보이시죠? 그거에 대한 3상 결과를 발표한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 FDA를 신청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하필 이게 금요일 주말이라서 바로바로 반영되긴 힘들겠죠. 월요일에 약간 갭상승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따라붙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호재는 롱바디 운봉이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코넥트라고 보시면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입니다. 코리아 내셔널 국가단체입니다. Government Organization 어디 있죠? Non-profit입니다. 공익재단. 여기서도 무언가를 부스를 차리고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총 한국에 할당된 부스가 3개예요. 돈만 있으면 돈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만 있으면 가서 좀 보겠는데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죠. 주말이긴 하지만 주말에 저까지 가서 보긴 좀 그렇죠. IT에 관련된 컨퍼런스는 좀 자주 참석하는 편입니다. 그런 건 출장으로 보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출장도 보내주고 시간도 생기고. 에스모라고 하니까 오늘 에스모란 종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을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람이 뜨는 거예요. 5,300원에 제가 알람을 걸어놨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5,300원. 87일 전에 제가 가격을 등록해놨어요. 5,300원이 오면 사야지 라고. 그래서 어제 종가에 샀다가 종가에 5,300원에 근접했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급등하길래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고점에서 팔았는데 갑자기 알람이 뜨길래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 상태였죠. 예, 이 상태. 딱 들어갔을 땐 이 상태였습니다. 딱 봤어요. 뭐지? 이 알람이 왜 울리지? 근데 에스모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하한가를 가 있었어요. 하한가를 이미 가 있었고, 그래서 에스모도 하한가를 가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스모 머티리얼즈는 왜 하한가를 갔지?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5,300원에 근접을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댓글을 보니까 매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켜봐야 됩니다, 진짜. 일단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이런 의미 있는 지지선을 뚫어버렸어요. 지지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아버렸죠. 아무튼 보시면 뉴스가 떴어요. 에스모가 100억 원 시비를 추가 발행했다. 깊어지는 오버행 부담. 지금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떴어요. 에스모 100억 원 시비 추가 발행 52주 신저가 3호 전환사채 발행 주가에 직격탄 에스모 갑작스런 주가 하락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27일 에스모는 운영자금 1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시비죠.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비 발행을 두고 시장에서도 호재보다는 악재로 인식하고 있다. 악재로 인식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움직임이 이랬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환가액이 낮은 시비 물량이 대거 신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환가액,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얘들의 전환권 청구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가까운 미래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쓴 기사예요. 근데 이런 기사에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 기사를 띄우고 작업을 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그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 오늘 이 에스모의 하락을 주도했던 이 상상인 창고였습니다. 상상인 창고에서 250만 주를 2시 42분부터 그냥 계속 던져냈어요. 한가까지 보내버렸습니다. 그게 무기명이니까 누군지 몰라요. 네, 무기명입니다. 이 전환사채도 종류가 많아요.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그러니까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국채 사고 팔듯이. 300억이에요, 300억. 자, 발행일은 201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전환 청구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번에 전환 청구한 거 있잖아요. 전환 청구가 아니고 사채 발행한 거. 그거는 적어도 1년 뒤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사는 허구예요. 자, 지금 전환 청구가 가능한 전환 사채는 두 개입니다. 1회와 2회. 자, 1회는 1894원이에요. 2회는 5768원입니다. 이거는 리픽싱에 들어가겠죠. 지금 절대 팔지 않겠죠. 지금 팔면 바보죠. 예, 바보겠죠. 이거 분명히 이자율 빵일 겁니다. 빵이고 만기 이자율이 이건 3%였는데 제가 이건 못 봤어요. 아무튼 근데 이거 100만 주니까 사실 뭐 크리티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 장면이 데자뷰로 지나갔는데 예, 소름이 돋네요. 아무튼 1894원이라서 지금이 3,400원이 됐죠. 3,400원이 됐고 한 번 더 하한가를 가면 2,200원 339, 342 하면 1,000원 2,400원쯤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한가를 가도 전환가액보다 높습니다. 이 상상인이란 창구를 이용하는 누군가가 이 무기명 그 전환 자체를 획득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팔았는지는 지금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에스모 머티리얼즈 구 넵에서 신소재예요. 그 회사의 하한가랑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게 만기 이자율이 있고, 이 사채 이자율이 없으면 제로금리거든요. 제로금리. 제로금리의 그 전환사채는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 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가름말을 태울 수는 없어요. 정확히 그렇게 가름말을 태울 수는 없지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뭐 회사가 다 기울어져 가는데 0% 이자율로 전환사채 발행해 줬을 때 어떤 이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 야 얘들이 뭐 아무것도 뭐 없이 이 회사에 투자를 했겠어? 근데 뭐 풋옵션, 콜옵션 이런 거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가를 띄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금리가 빵 퍼센트니까 이거는 얘들이 나중에 리픽싱을 계속하면서 괴롭힐 거다. 뭐 당연한 거예요. 전환사채건 그 유상증자건 사실 저는 호재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호재로 보지 않아요. 근데 뭐 탑업인의 뭐 취득 자금 이렇게 돼 있으면 무언가 M&A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호재로 생각해요. 그 외에 운영 자금으로 꽂히는 것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그 프랑스 회사에 대한 그 전환사채권의 조기 상환을 위해서 이번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하죠.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 좀 긴데 아무튼 에스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하한가가 나오면 관망을 하다가 접근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250만 주가 쏟아졌잖아요. 저 창고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500만 주가 있어요. 이 전환사채가. 이걸 지금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애들이.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에스모가 약간 주가가 많이 못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250만 주가 나왔고 만약에 이렇게 하한가를 가더라도 계속 팔아 제낀 걸 보면 나머지 1,300만 주도 팔 수 있다. 근데 한 번 하한가에 더 팔면 얼마 못 팔 거예요. 얼마 못 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팔려면 하한가에 가둬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뭐 세력이 지금 상상인 창구를 이용하는 세력도 궁금하면 보겠죠. 에스모에 대해서. 뭐 찾다 보면 제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 같네요. 예. 야 이거 보고 있으면 잘 들어봐 너. 네가 이걸 팔 거 아니야. 네가 이 1,500만 주, 1,300만 주 남았네. 1,300만 주 너 이거 팔고 싶을 거 아니야. 1,894원보다 더 높게 팔고 싶겠지. 맞지? 맞지? 너. 그러면 다음에 하한가를 가면 2,400원이야. 그래 거기까지 판다 치자. 근데 네가 몇 주를 팔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20만 주도 못 팔 건데 누가 사겠어 이걸 하한가에 갇히면.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다 팔아치울 거야? 결국에는 하한가를 보내고 그 다음부터 횡보를 시키면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들어 그래. 여기서부터 횡보를 시키면서 주가를 진정을 시킬 겁니다. 진정을 시킨 다음에 각종 호재를 띄우면서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고 그때 다 털어버릴 겁니다. 뭐 당연한 시나리오죠. 근데 사람들이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면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한가를 보고 그 뒤에 뭐 등락은 있겠죠. 등락은 있겠는데 진정되는 걸 보고 얘들의 방향성을 본 다음에 접근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 장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변동치는 없어요. 어제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뭐 굳이 보면 되지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거의 2천억 가까이 샀고요.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이 정도 팔지는 않았던 걸로 아는데 연기금은 한 300억 팔았나? 그 정도 팔았을 거예요. 근데 기관이 저렇게 판 걸 보면 뭐 사모펀드, 투신, 뭐 금융투자 이런 애들이 두드려 팼겠죠. 외국인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팔았어요. 근데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재미가 없는 장이었다. 공매도 비중도 낮은 편은 아니지만 높은 편도 아니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하락 종목수가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안 좋은 장이었죠. 근데 마지막에 조금 상승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멘탈적인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을 거다. 공매도 비중은 그저 그랬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요. 투자자 예탁금이 8천억이 들었어요. 9천억이죠. 9천억이 들었습니다. 이런 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이제 여기서부터 전략이랑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죠. 지금 조정을 기다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 한국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하락 추세를 탈출했어요. 현재 하락 추세를 탈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조정 한 번 없이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뭐 자기는 뭐 손도 못 대는 돼지 열병 뭐 이런 것만 막 날아가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조정을 이틀 연속으로 보였습니다. 그 돈이 좀 들어온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머니는 예전에 들어왔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들어온 그 타이밍에 스마트머니가 같이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덜 스마트한 머니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 이후에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시용융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아 진짜 이러다가 구조 넘기는가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예, 당일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은 뭐 이게 기관이 삼성전자를 팔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고 약간 이런 관계예요. 근데 뭐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다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 흔치는 않고요.
아모레 퍼시픽, SK하이닉스, 전기, 네이버 그냥 뭐 대형주만 샀죠. 외국인은 오늘 장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게 보입니다. 기관은 뭐 난리 쳤겠죠. 예, 선물 인버스 EX를 팔고 인버스를 사고. 그러니까 하락 시작할 때 샀을 수도 있고 중간에 샀을 수도 있지만 기관은 하락을 지금 베팅하고 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거의 오늘 혼자 올랐죠. 코스닥 150 인버스 거의 뭐 인버스 위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텨낼 리가 없죠. 장이. 한글 보시면 휠라 코리아. 아하, 휠라 코리아가 진짜 제가 그어놓은 길대로 가네요. 그러면 뭐 저희는 하락을 기다렸다가 추세 전환하면 그때 사면 되겠죠. 그냥 휠라 코리아가 만약에 계속 하락을 한다. 그럼 저희는 계속 지켜보시죠. 분명히 반등 주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때 돼서 원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 금융지주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블록딜이 들어온 지 하루가 지났죠. 절대 바로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포스코도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아,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이 좀 짜증나요. 예, 저는 어차피 한국전력이나 포스코나 독인 개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4차, 5차, 6차, 7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전기는 써야 되고요. 철강도 써야 됩니다. 시멘트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산업이 발전한다고 도로를 안 깔 거예요? 도로 안 깔 수도 있겠죠. 하늘 나는 자동차가 나오면. 근데 묘연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기간 산업이 있어요. SOC라고 하죠. SK텔레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폰을 안 쓴다. 뭐 홀로그램이다. AR 글라스를 쓰고 뭐 통화를 한다. 아니면 뭐 골전도로 전화를 한다. 이렇게 해도 무조건 통신을 해야 돼요. 주파수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양 산업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필라코리아도 뭐 옷을 파는 곳이죠. 옷을 파는 곳이니까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의식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양 산업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마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집에서 VR이나 AR을 끼고 그냥 마트를 둘러보면서 툭툭툭툭 손으로 클릭하면서 딱 그 구매를 누르면 매수라고 할 뻔했습니다. 구매를 누르면 집 앞으로 오는 거예요. 드론 타고.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회가 안 올 것 같으세요? 금방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트 갈 일이 없겠죠. 뭐 시식하러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 관련 업종은 무조건 사양 산업이다. 얘들이 체질을 개선하거나 업종을 아예 바꾸지 않는 이상 무조건 사양 산업이다. 자, 기관이 판 거는 뭐 똑같겠죠. 예, 외국인이랑. 예, 레버리지를 갖다 팔고 인버스를 샀네요, 기관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둘이 완전 지금 병림피 가고 있죠. 예. 코스닥을 보시면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KMW는 늘 등장하는데요. KMW 오늘 올랐나요? 안 올랐을 것 같은데. 솔브레인이랑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 있죠? 요즘에 왜 이렇게 뇌가 마비가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두 가지만 보면 일단 일본 수출 규제 반사이익 주죠. 이런 것들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이런 구도는 아니에요. 네패스도 오늘 많이 떨어졌나? 왜냐면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네패스 신소재였습니다. 사위가 에스모 하락할 때 외국인이 샀죠. 이거를 보면 회사가 망할 만한 악재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마 뭐 여러분들 외국인이 장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치 그 세렝게티 초원의 하이에나처럼 막 떨어진다 사자 이렇게 하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에스모가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이 계산하는 알고리즘 하에 합리적인 가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판단해보고 있겠죠. 내 알고리즘이 왜 이걸 샀지? 라고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에스모는 블랙리스트는 아닐 겁니다.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이냐 그냥 막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리드콥, SMBH. 아,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반등을 줬는데요. 오늘 뉴스가 월요일에 어떻게 반응되는지를 보면 YG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BHSFA. 뭐 not new네요. 늘 보던 애들이 오스테 임플란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얘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얘도 좀 뭔가 억울하게 빠진 애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 리포트 때려놓고 그냥 쭉 진짜 수직으로 박아버렸어요. 거의 번지 점프 하듯이. 한스 바이오메드 얘도 오랜만에 보네. 얘 성형 관련 바이오로 알고 있는데 메디톡스 바이오를 다 팔았네. 하나같이 다 바이오네. RFHC 5G 다 팔았네. 기관은 뭐 소재랑 5G를 다 팔았네요.
그렇게 장이 좋았을 리가 없겠습니다. 이런 매동만 봐도. 장중 상승한 종목을 보시면 제가 장이 약간 조정장이 오면 까불치는 놈들이 누구라고 했죠? 우선주입니다. 한진칼이랑 대한항공, 한화 뭐 이런 우선주들이 또 상승하네요. 진짜 아무 이유 없습니다. 뭐 KCGI의 뭐 대림 코퍼레이션의 그 2대 주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에요. 예. 그 이유 없습니다. 마니커 FNG는 대단하네요.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마니커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디커플링이 됐습니다. 마니커 FNG는 지금 너무 힘이 좋아요.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사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돼지열병이 테마가 발족을 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 그런 좀 상황이면 따라붙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반론 가고 말로 많은 상황이라서 죄를 섣불리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알리코 제약도 아무 이유 없습니다. 제가 뚜렷한 이유 없음이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음이라고 다 적었네요. 앞으로 이렇게 적어야겠습니다. 직관적이어야 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KC피드, 예, 돼지열병 9차 확진 소식.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돼지열병이 터졌으면 돼지열병 때문에 테마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돼지열병 관련주 다 올라야죠. 우리선 FNG고 뭐고, 예. 다 올라야 되는데 갈로만 가고 말로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들어앉아 있냐 안 들어앉아 있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수많은 별자리 중에 북두칠성을 찾아내듯 지금 마니커의 세력을 봤죠. 이거 제가 영상 3분 4분 정도로 짧게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재밌었어요. 예. 그런 걸로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에는 보시면 대성 엘텍은 투자 의견 상향이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찌라시입니다. 그게 무슨 뉴스예요. 예. 요즘 이상한 언론사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대성 엘텍은 너무 롤러코스터가 심하니까 뭐 저처럼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상승할 걸 누가 알았을까요?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는 아무 이유 없는데요. 기업 가치가 상승 중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종목으로 전 기억해요. 예. 포티스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렌텍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에스텍 파마는 돼지열병 9차 확진 소식에 올랐다라고 해주시죠. 예, 진짜 아유. 돼지열병 그러니까 이거 모나미랑 신성통상 케이스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테마가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걸 지우시면 안 돼요. 비슷비슷합니다. 테마가 움직이는 게. 제가 마니커를 그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었던 것도 테마에 대한 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매도 비중 상위는 조선내와 진짜 예. 조선내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내와 없어요. 예. 조선내와 없습니다. 아주캐피탈 2원 예. 그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데 예. 없다고 하고 싶네요. 이원 예, 텔코웨어는 처음 등장했네요. 한미사이언스도 처음 등장했고 오늘 한미 시리즈가 설마 반등했나요? 제가 못 봤는데 이게 지금 에스모 때문에 에스모 헷갈리네. 유럽 종량학회 때문에 상승을 시도했다가 공매도에 막힌 걸 수도 있어요.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있네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뉴로 등장했죠. 공매도 금액 상위를 보시면 SK 하이닉스 오늘은 뭐 그냥 아까 저희 공매도 평균이 8.2%였죠. 근데 8.2%보다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02억의 공매도가 있었지만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2.61%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평균 공매도 비중을 계산해 보긴 해야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의 주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지도 않을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 많은 공매도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려는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공매도 잔고가 왜 쇼커버링을 할 때 주가가 하락하는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상승하려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는 업틱 룰에 의해서 현재 호가 위에 팔 수 있습니다. 공매도로 막 찍어 누른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공매도로 어떻게 밑에 팝니까? 진짜 대도 않은 말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려면 지금 현재 호가가 10,000원이잖아요. 그럼 11,100원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현재 호가가 10,000원인데 9,900원에 공매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시장가로 공매도를 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현재 호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공매도 수치를 계속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주가가 계속 상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많이 하락한 종목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이 뜨는 거는 반등하려는 에너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보시면, 아, 그러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공매도 상승하려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구나. 아, 그러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당연하구나. 그러면 쇼 커버링이 주가를 불러온다는 건 허구구나. 자, 미증시는 혼조세였는데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지금 1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좀 받는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원 내구재 수주, 유럽을 구시죠. 이게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증시 선물은 괜찮았는데 장이 시작할 때쯤 돼서 혼조세로 바뀌었어요. 지금 장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나쁠 게 없는데 지금 트럼프 스캔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나 봐요, 사람들이. 야간 선물도 혼조세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는 약간 예,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에요. 여기서 한두 번만 더 음봉이 떠주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 추세선을 그어보면 딱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락 추세 상단에 맞았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예.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마우스로 잘 그을 수가 없어요. 천천히 그어보시죠. 띠디리디디리디 디리디디리디 디리디디디디. 아, 휘었다. 여러분 이게 휘어 보이시죠? 착시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예. 추세를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유가는 지금 저렇게 떨어지면 지금 유가로 손해보는 선물 트레이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띠디리디디리디 디리디디리디 이 오버슈팅 생각하지 마세요. 오버슈팅만 생각 안 하시면 합리적으로 여기서 숏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야겠죠. 자, 외신입니다. IPO 팔레톤 얘기가 나오네요. 인디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인디버 얘기가 없네. 얘들이 IPO를 안 한다라는 거네요. 팔레톤은 IPO를 했습니다. 그럼 데뷔를 했는데 11%가 떨어졌네요. 위 컴퍼니면 위워크인가? 제가 지금 1시간이 넘어서 이 기사를 본지 흐릿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핵심만 긁어왔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무리는 없어요. 트럼프가 위슬블로워, 즉 내부 고발자라는 얘기예요. 내부 고발자를 고발했다. 내부 고발자를 고발했다. 이런 고발과 고소의 차이 아시죠? Wall Street set for modest bounce. 이거는 그 미 증시 선물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높게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political concern이 약간 losses 완화되고 있다. 유럽의 이코노미 bad to worse. 이게 그럼 나쁜 거에서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안 좋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브렉시트의 무질서, 질서보다 약간 장꼬임 이런 뜻이죠. short-term 데이터. 단기 경기 지표가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유럽은 최악이다 지금. 그 드라기 총재가 이거 제가 길게 얘기했죠. 다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줬으니까 이런 경기 지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양적 완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정부가 양적 완화를 다들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거품이 발생한다. 예,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미국의 데이터가 페인트 밝은 그림을 그릴 수 있냐. 무슨 예, 시인이 기사를 쓴 것 같아요. 단기적인 데이터가 좋다. 그러니까 아까 근원 내우제 수주 보셨죠? 0.5%로 올라갔잖아요. 내신입니다. 인천 강화군 내 모든 대지 살처분한다. 농가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나라에서 이런 건 무조건 배상해 주셔야 돼요. 헛단 데 돈 쓰시면 안 되고 이런데 보상을 해 주셔야 돼요. 저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분들은 그냥 열심히 돼지 키운 죄밖에 없어요. 근데 다 살처분하면 진짜 어떨까요? 저희야 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냥 돼지열병 테마주도 투자하고 하지만 저런 슬픔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게시판을 가면요 돼지가 다 돼져버려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면 최소한 성인입니다. 성인인데 동기신은 되지 마세요. 동기신 되지 마세요. 예. 적절하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막 그 거상 상도에 나왔던 그런
곤모술수나 아니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런 진짜 완전 인륜 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 증권사는 다 그따구로 돈 벌고 있죠. 저런 뭐 에스모 같은 이상한 뉴스 때리면서 개미들 눈물 흘리게 하고 그 유이 또 공매도 상한으로 돈을 벌고 HLB만 봐도 그렇고 헬릭 스미스만 봐도 그렇죠. 이런 얘기만 해도 진짜 한 28시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니죠. 유시민 한국 베네수엘라 같은 초인플레이션 불가능.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유시민 작가께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랑 같을 수 없습니다. 경제 구조도 다르고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결국에는 얘들은 그 산유국입니다. 세계 두 번째 산유국이에요. 근데 기름의 질이 별로 안 좋아요. 모래가 많이 섞인 기름입니다. 지질상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2등급 그 원유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배럴당.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경제 원리. 그리고 지금 뭐 디플레이션이 오니 많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초인플레이션이 왜 옵니까? 아무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해안을 가지고 걸러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어둡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트럼프 형님의 용단을 기대한다. 야, 용단은 니들이 해야지. 참 진짜. 예, 핵 포기한다. 가나띠들 핵 포기하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는데 참 뭐 그런 거죠. 예. 뭐 마트 가서 전자제품 가게 가서 그 갤럭시 주세요라고 하면 님 돈부터 줘야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서로. 이해되죠 이렇게 하니까. 악재전 오너 일가 지분판 헬릭 스미스 사전 유출 없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연이 발생합니다. 오비 일학이라고 하죠. 오너 일가 가족이에요. 여러분들만 해도 회사에서 만약에 중요한 정보를 들어요. 그러면 가족들이랑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증거도 없어요. 집에서 얘기했는데. 카톡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아니라고 잡아떼면 끝이에요. 이런 건. 규제 족쇄 세금 압박에 탈한국 상속세 없는 싱가포르 투자 4배. 싱가포르로 기업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규제 족쇄 세금 압박.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좌파 우파에 대한 경제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기업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뉴스는 이번 정권이 시작되면서 당연히 나올 만한 뉴스였어요. 트럼프의 대선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트럼프가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음에 대권에 도전하는 당은 정치 세력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요런 거는 그냥 약간 좀 그 폴리티컬한 흐름. 경기 양조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 이거 뭐 10번째 확진이 뜰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20번째, 30번째, 100번째 의미 없어요. 예. 경기도를 벗어난 돼지열병 그 의심 신고가 뜨면 그때 반응을 줄 겁니다. 그때쯤 마니커가 단위가 매매가 풀릴 거예요. 독도 충돌 땐 자위대기 출격. 군사행동 여지둔 일본. 독도가 일본 땅이니까 지난번 러시아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자기들 자위대기 그러니까 막 드립이 생각나는데 아닙니다. 아무튼 예, 일본이 드디어 방사능 수치가 이게 위험 수치를 넘어선 건 우리가 예전부터 봤잖아요. 이게 위험 수치가 극에 달해서 이제 뇌가 마비돼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 이상한 막 아닙니다. 예. 자꾸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하네요. 경찰총장 윤모 총경 수천만 원 뇌물 혐의 포착. 이 기사가 떴기 때문에 이 기사가 YG 엔터테인먼트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YG 엔터테인먼트 주가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이번 이슈에서 프리가 된 겁니다. 예, 뭐 제가 장을 안 봤다고 했죠. 당연히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자, 코스피 외국인. 자,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떨어졌다. 코스닥은 대형주 위주로 떨어졌다. 뭐 다 두드려 팼죠. 근데 코스피는 대형주가 심각했다.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연기금도 많이 팔고 연기금이 420억치 팔았네요. 뭐 보험보다 덜 팔았어요. 예. 그 정도 말 다 했죠. 판 거는 크지 않은데 팔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팔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양매도. 어제 산 것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은. 진짜 배은망덕한 놈들 진짜.
왜 이렇게 자꾸 페이크를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S1 머티리얼즈가 보이네요. 자,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그냥 계속 팔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외국인이 700억치를 팔다가 500억치를 샀어요. 이게 뭘 샀을까요? 삼성전자일까요? 저런 게 궁금한데 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종가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알잖아요. 연기금은 계속 팔았나? 연기금은 계속 팔았네. 얘들은 이제 근데 이렇게 티나게 팔진 않을 건데. 긴가민가 합니다. 매동이 어떻게 연속되는지 보시죠. 오늘 하루 팔고 내일부터 내일은 장이 안 열지. 월요일부터 다시 살 수도 있어요. 힐라코리아. 아, 외국인 힐라코리아 엄청 파는구나, 진짜. 음, 제가 무슨 대사 할지 아시죠? 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좀 분수령입니다. 52,000원에서 움찔할 거예요. 움찔하고 다시 떨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지지선인데요. 지금 지지선에서 스톱했어요. 퀼라 코리아가 상승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어요. 자, 헤드앤숄더는 일부러 그리는 겁니다. 주도 세력이.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 삼전이 마지막에 외국인이 산 게 삼성전자네요. 결국에 아모레퍼시픽 또 잘 움직이고 있네요. 예. 야, 이거 제가 언제 그랬죠? 이건 제가 수정한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보죠 이거. 오,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전기도 봐야지. 전기는 이거 수정했죠. 페닉스는 그린 적이 없는데. 예. 네이버는 그렸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네요. 예. 이렇게 떨어져 주면 고맙죠. 예. 저희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안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요. 테슬라도 했나? 안 했네. SK 이노베이션은 했나? 안 했네. 현대 엘리베이 했나? 갑자기 다 궁금하네요. 이건 뭐 그냥 바퀴벌레처럼 매매하는 거니까 한국 조선해양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예. 이것도 예. 이까지 안 와서 전 못 샀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올 수도 있겠다. 지금 간당간당하네요. 간당간당하네요. 예. 21선은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21선 터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선을 터치한다는 건 여기서 이 터치다운을 하는 거죠. 이게 20일 동안 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격대는 웬만하면 다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본전이 왔는데 자기가 손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전쯤 오니까 팔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익이니까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승하다가 이렇게 21선 가까이 오면요. 본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익인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손해인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가 잦아드는 거예요. 요거까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금융투자가 또 진짜 ETF 엄청 팔았겠지. 그럴 줄 알았다. 인버스 엄청 샀겠지. 예상이 되시죠, 이제. KB금융? 뭐야, 이거. 예, 딱 이런 거죠. 이런 거. 21선 딱 터치하는 거요. 이때까지 계속 20일 동안 샀는데 20일 동안 산 애들이 본전인 가격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60일선까지 같이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일 동안, 20일 동안, 이건 서브셋이니까 60일 동안 샀는 애들이 대부분이, 자, 60일선이면 42,000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42,000원에, 42,000원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60일 동안 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세 달이죠. 60일이면. 세 달 정도 보유하고 있는 좀 그나마 중기 스윙을 하는 사람들이 본전이다. 손절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매도세가 잦아지는 거예요. 잦아지는 게 아니고 잦아드는 거예요. 연기금 봐야겠죠. 보자. 제일 궁금하다. 삼성전자를 팔았고 이건 뭐 외국인이 던져 받았으니까. 코덱스 200은 외국인이 팔았나? 왜 샀지? 필라코리아를 왜 사고 있죠? 진짜 연기금이. 얘들이 지금 우리 노후 자금으로 지금 옷을 사 입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좋아요. 이마트. 내일이 주말이니까 조금 편하게 볼게요. 자, 이마트가
하락 추세를 깬 다음에 하락 추세를 타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마치 윈드서핑 하듯이. 그리고 지금 21선이 누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죠, 이거. 21선이 누웠어요. 21선에서 와리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61선이 내려와요. 61선 한번 맞고 내려오겠죠? 예상해 볼게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손을 안 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움직일 거예요. 더군다나 갑자기 이마트가 떡상할 만한 이유는 없겠죠. 이렇게 하면 이동평균선이 다 모일 거예요. 그때부터 한 번 쳤다가 내려오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요 시나리오 두 개. 이거 양비론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진짜 혼조세가 마지막에 올린 게 누군지 보셔야 돼요. 기관이 올렸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면서 올라왔네요. 그때부터 그 개인들은 손절했을 겁니다. 이거 뭐 이게 어떻게 익절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자, 끌어올린 기관이 누구냐 하면 연기금이랑 금융투자, 음, 은행은 뭐야? 은행은 아니네요. 예. 아무튼 금융투자 연기금 외국인이 잡아 올렸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들이 이럴 때 뭘 사는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뭐 이 중에 하나 있겠죠? 인베니아가 뭐지? 인베니아는 왜 저 생소하죠? 생소한 종목이니까 잠깐 보시죠. 디스플레이 제조 공격용 장비 개발 및 생산. 오, 딱 봐도 좋은데요. 딱 봐도 좋은데, 이런 종목을 몰랐다니,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기관이.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막판에 기관이 엄청 샀다. 아, 외국인이. 음, 박스권. 거의 뭐, 10년 넘게 박스권이었네요, 얘는. 10년 넘게 박스권이던 종목인데,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이거는 봐야겠네요, 이제. 이건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이런 건. 돼지열병 치료제 성공. 인베니아가, 주식을 늘렸다. 오늘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네요. 주주들이랑. 얘는 싹 다 팔았네. LG 디스플레이가 300만 주를 싹 다 팔았는데? 뭐지? LG가 손 뗐다는 건데? LG가 10년 만에 손을 뗐습니다. 그럼 별로 안 좋은 건데? 뭐지? 예, 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패스. 아, 그 5G 종목을 잠깐 봐야죠. 오이솔루션이나 KMW를 보면 되겠다. 오이솔루션 맞나? 진짜 이것만 보면 눈물이 진짜 앞으로 가리네요, 진짜. 왜 이렇게 아웅다웅 사는지. 너무 아웅다웅 살았어요. 난 참 바보처럼 그 노래 있잖아요, 진짜. 이때는 굉장한 변동폭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10%, 20% 먹고 이랬는데, 진짜 투자 잘했어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그 들고 계신 주주님들이 저를 보면 웃겠죠. 진짜 너 같은 애들 때는 진짜 한국 주식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도 있네. 이거는 만 원이 와야 되는데. 어휴, 만 원이 와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막, 너 진짜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사니? 라고 하실 법도 한. 신라제는, 신라제는 지금, 신저가 찍었네. 신저가를 찍었네요.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죠? 이유가 없었네. 지금 이렇게 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네요.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겠네요. 아무튼 코스닥은 이렇게 움직였고요.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뭘 올렸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샀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끌어올렸고 펄어비스. 펄어비스가 여러분 펄어비스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저 이런 흐름 보면요. 이제 기가 찬 겁니다. 진짜. 이때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때 외국인이 했습니다. 이거 외국인이 한 거예요.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죠. 이거 보면은 진짜 펄어비스가 코스닥에서 시가 총액이 굉장히 높은 애예요. 근데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원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원웨이로. 진짜 5일선 박으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대단하죠. 예, 진짜 대단하죠. 아우. 그래놓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지금 펄어비스가 여기만 떼고 보면요. 그럼 이거 박스권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박스권이니까 이게 무리한 추측은 아니죠. 여기서 보면. 예. 여기서 박스권이었으니까 제가 이쯤 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쯤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무튼 예. 한국 주식은 외국인의 놀이터다. 이게 자꾸 보이네요. 예. 쟤들은 자신 있게 매수하잖아요. 무슨 종목이든 올릴 자신이 있으니까. 언론을 쥐고 있고 돈을 쥐고 있잖아요. 예, 지금 반등 라인까지 제가 생각하는 반등 라인까지 왔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거? 설마 이렇게 떨어지겠어라고 하셨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이때 말했어요. 이때 말했습니다. 이때 말해서 지금 이렇게 됐죠. 예. 코스닥도 예, 지금 현재로서는 맞죠? 예. 코스닥은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예측하네요. 진짜 이 정도면 제가 자리를 깔고 머리를 밀고 한쪽 눈을 가리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자리 깔면 안 되고 자리는 안 깔고 앉아야겠습니다. 앉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렉이 걸리는 게 좀 짜증나네. 이거는 왜 이렇게 반등을 못 주지? 미중 무역 분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살짝 보이고 있긴 합니다. 살짝 보이고 있긴 한데 이러면은 이거는 좀 기다려 볼게요. 예. 이게 재수 없으면요 여기서 이 지지선이었던 게 저항선이 됐죠. 플립 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미중 무역 분쟁은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파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툴이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예. 편집할 게 몇 개 있는데 기억을 다 못하면 안 되는데. 자, 나스닥은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다. 나스닥이 그렇게 떨어질 만한 이유는 많이 없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제가 이렇게 안 그렸었는데. 이거 어디 갔죠? 제가 그렸던 거? 죄송합니다. 진짜. 이렇게. 너무 가파른가?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기 힘든데. 약간 요런 식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주말에 제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집에 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월화가 제가 인터넷이 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단수. 무리죠 거의. 그러니까 인터넷이 좀 끊길 수 있어서 제가 월화는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동안도 좀 준비를 할 게 많아서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엔 주식 생각하지 마세요.